자, 이번 소식부터는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외신들은요, 지금 북한이 27일, 바로 내일입니다. 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심정수 차장. 네, 미국의 유력 언론이죠. CNN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지난 21일 미사일 발사 장치를 실은 수송 차량이 평안북도 구성 발사 기지인데요. 아무튼 거기 도착을 했다. 그 장면이 포착이 되면 통상 6일 안에 21일에서 6일 지나면은 바로 내일이죠. 네. 27일 날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CNN이 펜타곤, 미국 국방부 관리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요. AFP와 로이터도 마찬가지로 내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자, 내일 북한이 발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은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오늘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북한 미사일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보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통일부 차원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신지 또 그런 움직임에 대한 평가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은 통일부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해서 한미 공조하에 감시 자산을 통합 운영하며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추구한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심정수 차장. 네. 지금 김정은이요, 최근 13일 동안 공식 성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탑10 팀이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 가운데 네. 김정은이가 10일 남짓한 기간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직후에 뭔가 큰 사고를 친다라는 행동 패턴 분석 결과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설명해 북한 주시죠. 매체는 사실 김정은을 위한 체제 선전용 매체인데 거기서 종적을 감춘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권 이후 계속 사고를 쳤습니다. 네. 2012년 7월에도 그 이영호 총장이 처형된 채 나타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2014년에는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었고 2016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6일 동안 잠적했는데 5차 핵실험을 하고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깜짝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김정은이 한 일주일 이상 사라지면 꼭 직후에 사고를 쳤는데 지금 13일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쯤 혹시 또 사고를 치지 않을까 이런 점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다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성향을 말씀드린 거죠. 예. 물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현재 상황을 평가해서 네. 어느 시점에 미사일을 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네. 하고 현재 굉장히 숙고를 할 겁니다. 네. 숙고를 하는데 어디서 숙고를 하느냐? 대개 김일성 집안이 옛날부터 7, 8월에는 삼전이나 네. 노양산 특각이나 아주 날씨가 좋고 네. 높은 고지대 가서 이제 휴양을 즐기는데 아마도 김정은이 지금 아주 노양산이나 네. 삼전 특각에 가서 높은 데 가서 시원하게 쉬면서 네. 언제 미사일을 쏠까 언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이요, 지금 북한과의 국경 총 길이가 1416km 있는데 이 국경 전체에서 지금 기갑사단, 보병부대, 헬기까지 동원한 실탄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요, 미군의 북한 선제 공격에 대비하고 북한 핵시설 확보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중국이 네. 중국 자신도 네. 북한 체제가 저게 내구성이 약하다. 곧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일단 북한 내부에 있는 영변 핵시설까지 이런 네. 핵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네. 또는 북한 체제가 무너진 게 아니고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든가 네. 휴전선을 돌파해가지고 북진을 하게 되면 중국군도 반드시 북한 지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네. 전선이 만주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네. 전선이 북한 내에서 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하고 있냐면 청천간 경계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청지를 경계선으로 해서 네. 일단은 최소한도 북중 국경선에서 100km 정도까지 진격을 해서 네. 전선을 거기다 만들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중 국경에 집계를 해서 만약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자기들도 군대를 진입시키겠다 이런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만약에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거나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땅에서 말고 얘네 땅에서 싸우겠다. 그리고 밀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전쟁을 벌이겠다. 그런 준비군요. 맞습니다. 이거 6.25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태용 부장. 예. 사실 이 훈련은 북한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미국이 또 군사적인 움직임이 우려될 때 중국이 항상 해오던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항상 대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사태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북한 난민들이나 그런 유민들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예, 그렇죠. 북중 국경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1416km나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한 2,400에서 네. 2,500만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급변 사태가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대규모 난민이 네. 조중 접경지대를 넘어서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현재도 그래서- 급선무 과제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저 동향을 보면서 왜 중국이 우리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히 비난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미국과 한 번 전쟁을 벌여야 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하.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든가 네. 아니면 일본과의 국경 영토 분쟁이 있는 센카쿠에서 벌어지든가 네. 아니면 대만 문제 때문에 대만 협의 전투가 벌어지든가 네. 아니면 현재 인도와 중국이 현재 굉장히 전투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강경히 대치하고 있는데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와도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과도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현재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왜 그러면 저 사람들이 북한 쪽으로. 북한 쪽으로 들어가서 핵설을 확보하겠다는 이제 명분을 세우고도 있지만은 더 큰 명분은 탈북자가 자기네 나라로 들어와서 네. 있는 것보다는 자기네가 밀고 들어와서. 한 100km 전진해가지고 거기다 수용소를 세워서 거기다가 탈북자로 수용소를 만들겠다. 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일단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방금 중국은 미국과 언젠가는 한번 군사력 충돌이 있을 것을 각오한 나라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인가요? 네.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서해안 쪽에서 중국 전투기와 미국 정찰기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네, 시진핑 체제 들어서 트럼프 체제, 양쪽의 스트롱맨들이 이제 한판 붙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밝히면서 굉장히 충돌이 잦아졌는데 그동안 저런 중국군, 그다음에 미국의 정찰기가 충돌했던 건 주로 동중국해, 네. 그 아래 보이시죠? 네. 동중국해에서 주로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특이할 점은 서해, 네. 그러니까 한반도 바로 옆 공해상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해에서 중국군 전투기와 미군의 정찰기가 충돌할 뻔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미군의 EP-3 정찰기는 상시적으로 저 공해 지역을 정찰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군 J-10 전투기가 뒤에서 네. 앞으로 미군 EP-3를 추월하면서 그 앞에 그러니까 앞에 서버린 거예요. 900m 앞에서. 그건 어떤 거냐면 고속도로에서 네. 차를 앞질러서 그 앞에서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항공기, 전투기가 나타나서 정찰기 앞에서 그런 서버린 식으로 거죠. 진로를 방해한 거군요. 그렇죠. 900m라면 우리 일상적인 거리에서는 충돌할 수 없는 거리지만 마하 음속으로 달리는 그렇죠. 전투기 입장에서는 그때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면 충돌하는 그런 위협이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항로를 선회해서 아하. 다른 공해로 빠져나간 그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시를 했었어요. 국가안보 보장하라고 국방장관을 지시를 했죠.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항상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타격했을 때 중국군이 북한군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현재 중국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해야 되는데 아하. 그 감시 자산이 바로 미군의 EP-3였습니다. 그래서 EP-3 정찰기가 동중국해에서 서해안 쪽으로 날아갔고 이것을 감지한 중국 전투기들이 갑자기 출동해서 제지를 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면? 만약에 부딪혔으면 중국 비행기가 떨어졌을 겁니다. 과거에도
EP3와 비슷한 그 비행기가 중국군 그 전투기가 부딪혔는데 네. 미군 비행기는 불시착을 했고 네. 중국 전투기는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그냥 그들이 받았으면 아마 중국 비행기가 떨어졌을 겁니다. 2001년 부시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 네네. 부딪혔었고요. 실제로 방금 김정호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EP3는 불시착, 그다음에 중국의 J-10은 네.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간에 또 한 번 일촉즉발의 그런 전투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아주 첨예한 긴장이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8월 위기설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7월이 넘어가더라도 네. 8월에 또 굵직굵직한 핑계거리가 있다면서요?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도발을 할 수 있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죠. 일단 내일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보통 미사일 발사 주로 이른 새벽이나 아침에 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불과 12시간 이내에 네. 만약에 유사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까지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정보 당국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황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7월 27일을 무사히 넘어간다 해도 네. 그 이후에도 역시 지뢰밭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8월 15일 그때면 이제 북한은 조국 해방을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하는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얘기하는 같은 그렇죠. 날이죠. 그날을 잡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한미 간에는 을지 가디언 프리덤이라는 어떤 군사 훈련이 있습니다. 무조건 네. 방어용이죠. 방어를 상정하고 하는 건데 그동안 북한이 굉장히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요. 다시 한번 저는 을지 가디언 프리덤 훈련을 빌미 삼아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재 저기 패널에도 보면은 한반도 8월 위기설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네. 만약에 내일쯤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쐈던 화성 14형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네네. 화성 14형은 물론 이 사거리 자체는 미국을 타격할 만한 것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하는 걸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분명히 시연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 빠지기 전에 500m나 한 1km 상공에서 네. 재래식 폭탄에도 한번 터뜨려 보여줘야 네. 탄도 안에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기능이 정상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쐈던 것이 2단 로켓인데 사거리가 미국의 워싱턴을 때릴 수 없다. 네. 힘껏 가야 알라스카하고 많이 봐줘봤자 서해안밖에 못 간다. 근데 수도를 때리지 않으면 의미가 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3단 로켓 정도를 쏘는 거 아닌가 내일요? 하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그렇게 쏘게 되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도 또다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미국의 네.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네. 그다음에 요번 한미 을지 훈련 때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여러 대가 한반도에 포진해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군요.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네. 그러면 핵실험을 하든가 하는 또 다른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달도 한반도 위기설을 얘기했습니다만 네네. 이번에 또다시 한반도 8월 위기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내일 할지도 모르는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 발사 미국을 상당히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그냥 넘어가더라도 8월에 또 을지 가디언 프리덤 훈련을 핑계로 만약에 추가 핵실험이라도 할 경우에는 미국을 굉장히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6월에요.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살짝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f he does a nuclear test, I will not be happy. And I can tell you also, I don't believe that the president of China, who is a very respected man, will be happy either. Not happy mean military action? I don't know. I mean, we'll see. 자,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고 보자. 저 군사 작전이 결국엔 김정은을 가장 긴장시키는 참수작전이잖아요. 자, 참수작전. 이른바 참수작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거는 현무 1, 2, 3가 있고 그러니까 현무 1은 사거리가 180km, 2는 ABC가 있는데 300km, 500km, 800km짜리가 있고 현무 3는 그겁니다.
이제 크루즈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사거리 제한이 없고 해서 최대 1,500km까지 날아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군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우리 군이 이제 파악하고 있는 뭐 작게 보면은 한 200~300개, 많으면 네. 600개, 최대 또 1000개까지도 보는데 네. 그 시설을 전부 다 이제 타격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특수 작전 부대를 집어넣어서 네. 김정은 참작전 하겠다. 그리고 원산과 남포의 해병대를 상륙시켜서 북한을 이제 포위 공격을 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작전 계획입니다. 네. 자, 내일 지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지금 이 여러 가지 미사일을 북한이 많이 발사를 했는데 북한의 ICBM 기술을 미국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조금 언급됐다가 사라졌던 네. 스타워즈가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의 얼굴과 타임지의 커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스타워즈. 모르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타워즈 어떠십니까? 하면 네, 아무래도 뭐 영화를 많이 연상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레이건 대통령 영화배우 출신이라 그런 비유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워즈 바로 별들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소련이 그 대신 소련이죠. 소련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 공중에서 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겠다. 전자우로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모든 미사일들을 막아내면서 소련을 고사시키겠다. 이런 것이 실제로 스타워즈의 개념이고 MD가 그런 겁니다. 네. MD가 그런 거고 하나 여기서 북한 김정은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모든 체제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지금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냉전 말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이 같이 군비 경쟁을 해서 결국 망한 쪽이 어디였습니까? 러시아 완전히 망했고 네네. 엠파이어라고 했던 러시아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러시아와 지금 북한 경제력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경제력, 그다음에 군산복합체 힘으로 북한을 완전히 압살시키겠다. 네. 이런 신스타워즈 개념을 아하. 적용하겠다는 게 지금 미국 보수파들의 생각. 과거에 단순히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로켓을 맞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플러스 경제적인 개념 그리고 모든 총체적인 전력이 포함된 뉴 스타워즈 계획이 되겠고 간단히 얘기하면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네. 우리는 10배, 100배, 1000배 투자해서 너희들 죽이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레이저포를 현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레이저포를 얘기하고 있는데 레이저포를 현재는 함선이나 네. 항공기에 실어서 쏘는데 그걸 앞으로 위성에서까지 아하. 위성에서 바로 쏴서 네. 대륙 사전을 마치겠다 네. 하는 그 개념인데 벌써 그 레이건 시절에 SDI라 그래가지고 그때 벌써 수립된 계획인데 당시로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무산됐는데 이번에 또 돈을 더 투자해서 네. 그걸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제작진 PD가 스타워즈 하니까 진짜 스타워즈 영화 네.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저기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나오는 레이저 저 레이저를 이용해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주에서 다 격추시키는 그 스타워즈 계획 그게 지금 다시 현실화될 수 있다. 네. 근데 지금도 벌써 레이저포가 개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근데 출력이 약해서 현재 작은 것은 10kW고 제일 큰 게 지금 30kW입니다. 그래서 네. 뭐 미국도 가지고 있고 뭐 독일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까지 대륙간 탄도탄을 맞출 수가 없고 네. 폭발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맞출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드론 정도는 맞춰서 파괴시키는데 네.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네. 대륙간 탄도탄을 맞출 수 있는 네. 레이저포가 개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값도 되게 싸게 격추를 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님 그리고 하태원 국제부장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